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김정은 편들어요.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북한 눈치 보기 문재인. 참. 또 갑자기 답답해 버립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트럼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번에 이 탄도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뭐, 별로 언짢지도 않다, 네. 기분 나쁘지도 않다,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은 원래 사이 나빴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미국만 오케이면은 괜찮아. 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파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발언인데, 문재인도 조용하고 이 나라도 조용하고 어떻게 된 건가요? 트럼프는 문재인이를 버렸습니까? 문도깨비님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요. 네네네. 문재인을 버린 걸 떠나서 한국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버리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상관없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남북한 사이에는 별로 뭐 서로 갈등이 있다. 디스퓨트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는 보고서 그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에 친히 이야기했다는 조선중앙방송의 이야기. 남조선 당국자에게 경고한다. 미국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경고한다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보고 그렇게 올라갔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 각하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역시 남조선의 문재인만 지금 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우리한테 상관이 없잖아. 괜히 지금 말이야 우리가 반응 보여주면 내 재선 선거운동에 좀 지장이 있어. 잘 되고 북한과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잘해보라고 그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어느 정도의 반응 무시한 전략. 그래야지 한반도의 뭐 평화, 미국과의 사이는 한반도 자기가 잘 조절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미국은 건들지 않는다. 이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남조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것은 누구하고 가버릴 가능성이 없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트럼프의 스텝을 보면은요, 꼬여 있거나 혹은 그냥 대충 그냥 남한은 끼리끼리 살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트럼프는 더 이상요 문재인하고 어떤 거래라든가 또는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문재인이 아니라 아베를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왜? 아베가 실속이 있으니까. 또 아베가 말하자면 협상이라든가 딜 같은 것도요 상대가 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뭘 갖고 놀래고 있습니까?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던 문재인이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러면서 놀래고 있고 청와대 출입기자가 청와대에서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 얘기를 했대요. 이걸 갖고 놀라고 있는 이 얼마나 정말 허탈하고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아스칸데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남한을 사정거리에도 뒀지만은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일본의 주고쿠 지방, 그 다음에 규슈 지방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베가 아주 몸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베는 문재인하고 달리 국민들의 안보와 경제, 기업의 미래, 기업을 위한 방어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정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베가 트럼프에게 얘기하겠죠. 자, 우리 불안하다. 여기다가 미국이 경계를 해달라. 그러면 그래 아베 신조 이러면서 너 알잖아. 돈 좀 더 내. 이러면서 차라리 일본하고 딜을 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되든 지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죽을 쓰든 뭘 하든 나는 이제 네버 마인드 하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도미사일이 아주 교묘하게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일본의 규슈 지방과 주고쿠 지방까지 포함했다는 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트럼프는 여기에 부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한테 우리만 건드리지 않으면 너 땡큐. 이럴 정도에서 표정 관리하면서 결국 not bad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한테 일이 터지고 북한은 또 일개 신문들이 보겠다. 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남조선 당국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번에 한 방 때렸어요. 때렸는데 그러니까 맞으니까 깨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앞으로 태도 변화를 보겠다. 나 진짜 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태도 변화 보일지. 북한 눈치 보면서 분명히 김정은이 입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조선 당국자 까불지 마라. 보겠어?
어떻게 이럴 때 좀 세게 좀 해줘야지 국민들이 시원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구설을 했으면 고작 우리 보낸 네. 우리 청와대 그 성명 멘트가 남북한 뭐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뻔한 소리 하지 말고 그렇다가는 북한도 당할 수 있다. 까불지 마라. 9.19 군사 상호 그거 우리 없애겠다라는 세게 말을 하면 북한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우리 무시 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한번 세게 좀 해보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 제가 갑자기 반말이 나와버리네. 네. 자,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미 연합사에서요. 미사일이 직접 위협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은 NSC 회의도 안 열면서 말하자면은 한미연합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으면요.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 이 탄도미사일이 사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일본까지 해서 900km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탄탄하다면은 절대로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안보 마비에 의해서 이른바 미국의 경우는 한국의 안보 마비에 덧붙여서 그래 그냥 구경하자 마비된 거 이러면서 다 손을 내버린 것이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거기 그 북한에 가족이 어디 있느냐, 너 뭐 어머니 생각 안 나냐, 네. 뭐 네 마누라는 지금 애들 3명하고 뭐 한두 명 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북한에서는 아마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고유정 편을 들었던 우리나라 경찰처럼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하루 만에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NLL을 침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잡고 있으면서 뭐 정보도 캐내고 또 북한에 대한 카드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대로 그냥 오기만 해도 그냥 보내드리는. 그럼 우린 뭡니까? 아예 왔다 갔다 하라고 하죠. 그다음에 NLL 이거 뭐 NLL 이거 필요 없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북한은요 김일성의 유은 정치고 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아바타의 노무현의 유훈 정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많은 분들이요. 이거는 저희가 편집해서 그대로 이제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MKL님 그다음에 뭐 모래요정님 많은 분들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폭락하고 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일본 그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일본에서는 이렇게 본다고 그럽니다. 이 경제 제재라든가 또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문재인의 지금 경제 정책이 폭망이라는 것은 모든 정상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일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폭망했다고. 이것이 문재인의 속내다. 이렇게 일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알고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